새벽 공기가 축축했습니다. 윤정이는 상복의 매무새를 다시 한번 고쳐 입고 장례식장 입구의 자동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인공 조명이 흘러나와 차가운 복도를 환하게 비추었고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어젯밤부터 빛이 꺼지지 않은 분향실에는 연기가 얇은 비단처럼 떠 있었고 향 냄새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정희는 작은 기침을 삼킨 뒤 영정 앞에 놓인 국화의 줄기를 가지런히 맞췄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넥타이를 반듯하게 맨 채 미소 짓고 있었고 그 미소가 지금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결혼 초 서울 변두리 쪽방서 맞바람 막아가며 라면을 나눠 먹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이 고비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이 쌓여 집이 되었고 장롱이 되었고 어느새 조용한 노년의 저녁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구급차의 새댄 사이렌이 그 모든 말을 산산이 갈라놓았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규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은 조끼를 걸친 젊은 간병인이 허리를 살짝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상주분 되시죠? 오늘 오전 도우미로 배정받은 민서예요. 정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민서는 카트에서 새 수건과 물병을 꺼내 분향실 구석을 정리했습니다. 물병 유리 겉면에 형광등이 맺혔다 흘렀고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는 그 손등에 흐르는 미세한 핏줄을 잠깐 바라보다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불편함인지 낯설민지 아니면 피곤함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동네 성당 자매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쥔 손으로 연신 묵주를 굴렸고 오래된 시장 상인들은 검은 모자를 손에 쥔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식장 구석의 커피 자판기에서는 종이컵이 천천히 떨어졌고 달큰한 믹스커피 향이 향냄새와 뒤섞였습니다. 정희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조문객들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문장 끝이 가끔 흔들렸습니다. 민서는 빈 잔을 모으고 쓰레기 봉투 입구를 접어 묶었습니다. 손끝에 밴드가 붙어 있었고 그 위로 얇은 생채기가 비쳤습니다. 정희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손을 다치셨어요? 어제 어르신 휠체어 바퀴 정리하다 긁혔어요. 괜찮아요. 조심해야죠. 짧은 대화였지만 민서의 말끝에 묘한 단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낯선데 익숙한 억양이었습니다. 정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끼며 영정 앞 향을 다시 피웠습니다. 점심 무렵 장례식장 안내방송이 낮게 깔렸습니다. 구형 스피커 특유의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발인 절차 안내를 되풀이했습니다. 정희는 영정 옆 의자에 앉아 남편의 넥타이 매듭을 응시했습니다. 그 매듭은 늘 아침마다 그녀가 매줬습니다. 손끝이 기억하는 힘의 방향과 단단함, 마지막에 매듭을 다듬을 때의 조용한 만족감. 그 사소한 루틴들이 오늘부터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바닥이 살짝 기우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분향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정리하며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겨울바람이 미끄러져 들어와 향 연기를 흔들었습니다. 오후에 친정 올케가 와서 손수건을 쥐어주었습니다. 언니, 물 좀 더 마셔요. 응, 괜찮아. 정희는 손수건을 쥔 채 민서의 뒷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어깨가 좁고 허리가 곧았습니다. 문득 오래전 골목길에서 아이를 등에 업고 시장을 지나던 자기 젊은 날의 등이 겹쳐졌습니다. 그때도 겨울이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을 양손으로 감싸쥐던 작은 손이 따뜻했죠. 정희는 눈꺼풀을 천천히 감았다 뜨며 호흡을 고르게 맞췄습니다. 잠시 후 민서가 꽃바구니의 카드들을 정리하다 목에 걸린 펜던트가 흘러내렸습니다. 쌀알만한 크기의 은색 장식이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거기에 붙잡혔습니다. 그 모양은 이상하게 낯익었습니다. 작은 달 모양 속에 점 하나. 그녀는 아주 오랜 전 어느 비오는 봄날 지하상가에서 샀던 그 펜던트를 떠올렸습니다. 젖은 우산들이 문 앞에 줄지어 서 있던 날 아기 이마에 붙은 머리칼을 젖혀주며 예쁘죠라고 속삭이던 장면까지 떠올랐습니다. 가슴께가 뜨거워졌다 식었습니다. 정희는 마음을 다잡으려 눈썹을 눌렀습니다. 괜한 생각 말자.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틈 분향실은 잠깐 고요했습니다. 형광등의 윙하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민서는 헝클어진 리본을 매만지고 향로의 재를 정리했습니다. 정희는 물 한 모금으로 입안을 축이고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민서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희는 무슨 말을 하려다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수고가 많네요. 괜찮아요. 오늘은 바람이 덜 들어와서 조금 낫죠. 민서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바람은 잦아들었고 창밖으로 희끗한 겨울 햇살이 미끄러졌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시장통에서 가져온 조문 음식 냄새가 복도로 번졌습니다. 잡채에 참기름이 돌고 식은 동태전이 접시에 겹겹이 쌓였습니다. 젊은 조카들이 스마트폰으로 부의금 장부를 정리했고 낯익은 이름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한때 일하던 봉제 공장의 반장, 오래전 신도시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만났던 직원, 그리고 성당 성가대의 지휘자. 정의의 반세기가 명단 속 줄무늬처럼 고르게 놓였습니다. 그녀는 명단을 덮고 영정 앞 촛불을 살폈습니다. 불꽃이 작게 떨다 길게 바로 섰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방문은 드문드문 열렸습니다. 민서는 담요를 가져와 의자에 걸치라 권했고 정희는 마지못해 다리를 덮었습니다. 잠깐이라도 눈 붙이세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두덩이 묵직했습니다. 민서가 문을 살짝 닫자 얇은 바람이 먹고 정적이 내렸습니다. 정희는 허공 어딘가 소리 없는 자리에 남편의 낮은 기침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봄이면 재채기를 하던 사람, 여름이면 선풍기 앞에서 수박을 반으로 가르던 사람, 가을이면 낙엽을 모아 쓸던 사람, 겨울이면 이 장례식장 같은 불빛 아래 서 있는 사람이라니 세월은 참 모질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이 삐걱하고 열리고 민서가 작은 휴지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다시 한번 조명에 닿아 번쩍였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낯익은 문양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 목걸이 예쁩니다. 아, 이거요? 낡아서 부끄러운데 이상하게 버리질 못하겠어요. 오래된 건가요? 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려서부터 늘 있었어요. 어디서 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문장 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분향실 밖 복도에 청소기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형광등 아래 먼지가 원을 그리며 빨려 들어갔고 청소부 아저씨는 익숙한 몸짓으로 콘센트를 발로 탁탁 눌렀습니다. 정희는 담요를 내려놓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영정 앞에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아직 괜찮아요.
그러나 괜찮다는 말은 스스로에게 잘 붙지 않았습니다. 명치계에서부터 느리게 올라오는 불안이 목을 막았습니다. 그 불안은 목걸이의 작은 번쩍임에서 시작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서는 분향대를 닫고 향로를 바깥으로 옮겼습니다. 공간은 훨씬 넓어 보였고 조명은 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정희는 문득 딱 하나만 확인해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러움이 예의를 만들고 예의가 입을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고개를 들어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단정했고 그 단정함이 오히려 등을 떠밀었습니다. 민서 씨, 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네, 어머아 상주님. 오늘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내일도 오시나요? 네. 발인 전까지는요. 정희는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요. 내일 뵙죠. 그녀는 그 말 뒤에 수많은 질문을 삼켰습니다. 이름, 생일, 어디에서 자랐는지, 언제부터 그 목걸이를 걸었는지. 하지만 지금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은 남편의 밤이었고 예전의 말처럼 이 고비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최소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향 한 가닥이 허공에서 끊겼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포개었습니다. 손등의 잔주름 사이로 세월이 얇은 비단처럼 스며 있었습니다. 서울의 겨울밤은 조용했고 장례식장 바깥 국도에는 간간히 화물차가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파도처럼 멀어졌다 가까워졌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가 곧 떴습니다. 잠들 수 없었고 잠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서가 나간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작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조용히 자라난다는 것을 그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장례식장 창문을 스치며 흰 커튼 위로 번졌습니다. 윤정이는 뜬 눈으로 밤을 보낸 탓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새벽 내내 들락거리던 조문객의 발자국 소리가 잦아들자 분향실은 오랜만에 숨을 쉬는 듯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향재를 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되었지만 가슴은 단 한 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벌써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날보다 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새수건으로 영정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힐끗 바라보다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눈을 떼기 어려운 낯선 매력이 있었고 그 낯설미 오히려 정희를 더 끌어당겼습니다. 민서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네. 발인 전엔 일이 많잖아요. 민서의 웃음에는 피곤함보다 이상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정희의 남동생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장례 절차를 이야기하며 실무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정희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시선은 민서의 목에 다시 걸린 펜던트로 향했습니다. 어제 본 그것, 달 모양 안에 작은 점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기억이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22살의 봄 그녀는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잃었고 가난은 그들을 서서히 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밀린 월세 독촉장, 병든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무력한 한숨. 그때 아기열이 심하게 올라 병원을 찾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입원비를 못 내면 아이는 퇴원해야 합니다.
정희는 사흘밤을 울며 고민했습니다. 결국 아이를 지인에게 맡긴다는 명목으로 고아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고 그녀의 팔에는 아이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로 그 체온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이라니 설마.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서는 그런 정의를 알아채지 못한 채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상주님, 이쪽에 헌화 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손끝이 정희의 손등에 살짝 닿았을 때 정희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피부 아래로 미묘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손을 거두었지만 그 짧은 접촉이 오래 남았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병원 서류를 정리하던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간병인 이름이 이민서라고 돼 있는데 나이 28이라네.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에서 흰 종이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종이 한 장이 공중에서 빙 돌다 바닥에 닿았습니다. 민서의 이름 아래 출생지가 서울 보육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서울 보육원 거기였어. 그날 그곳에 맡겼었지. 그녀는 본능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서 씨. 민서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민서의 눈동자 속에는 놀람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정희는 급히 시선을 피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입안이 말라붙고 심장은 아직도 제멋대로였습니다. 밤이 되자 장례식장은 한층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손바닥 안에서 펜던트의 모양을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작은 달, 그 안의 점, 그리고 반짝이던 빛. 남편의 부고장 위로 달빛이 비쳤고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서가 설마 내 딸일까? 그때 문이 열리며 민서가 나왔습니다. 상주님, 감기 들겠어요. 안에 들어가세요. 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그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아팠습니다. 민서 씨. 네. 혹시 부모님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보호시설에 있었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서는 태연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처럼 사람들 곁에서 일하면 덜 외로워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죄가 한 문장으로 현실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울지 않던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 수건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그냥 향 냄새가 좀 매워서요. 정희는 대충 핑계를 댔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눈물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버렸던 아이를 향한 것이란 걸. 분향실 안의 향이 다시 피어오르며 두 사람 사이를 가볍게 스쳤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향부를 정리했습니다. 정희는 그런 민서를 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니길 아니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 맞다면 어쩌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희망과 공포가 동시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문 밖에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얀 눈송이들 사이로 오래된 죄책감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윤정이는
집안 곳곳을 정리했습니다. 검은 상복은 장롱 깊숙이 밀어 넣었고 탁자 위에 남편의 영정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도 향 냄새가 은은히 배어 있었고 바닥에는 조문객들이 벗어두었던 신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지를 닦다가 손끝이 떨렸습니다. 장례식 내내 버텨냈던 심장이 이제 와서야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를 대신 채운 건 고요함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그 불안의 중심에는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민서. 오전 10시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주님, 장례비 정산 관련해서 서류 확인 부탁드려요. 정희는 한참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직접 가도 될까요? 수화기 너머 간호조무사의 밝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네, 오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병원 복도는 여전히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얀 벽을 따라 걷는 동안 정희는 문득 어제의 장례식장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민서가 같은 색의 복장을 입고 분향실을 오갔습니다. 하얗고 조용한 공간, 그리고 그 속에 낯익은 눈빛.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단지 닮았을 뿐이야. 하지만 서류를 건네받는 순간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간병인 관련 서류도 같이 보시죠. 직원이 건넨 서류 봉투 안에는 민서의 인적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무심코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서 한 장의 이력서가 나왔습니다. 이름 이민서. 생년월일 1997년 4월 8일. 출생지 서울 보육원. 학력란에는 간호보조학원 수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보호자 없음. 볼펜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글씨를 바라보다 천천히 숨을 삼켰습니다. 4월 8일 그날 내가 아이를 맡겼던 바로 그 달이잖아. 손끝이 서류를 구겼습니다. 직원은 아무것도 모른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산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정희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발걸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어디론가 숨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주님?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볼 일 있으셨어요?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끝이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정희는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끝이라니 정말 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에는 민서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가볍게 머리를 숙이려는 순간 그녀의 가방이 툭 떨어졌습니다. 바닥으로 몇 개의 종이와 사진이 흩어졌습니다. 정희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사진을 집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손끝에 닿자마자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아기였을 때의 얼굴,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 그리고 붉은 담요. 정희는 숨이 막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진은 분명 자신이 경찰서에 분실 신고용으로 제출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모서리에는 희미하게 적힌 날짜 1997.04 12. 민서는 황급히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릴 적 사진이라. 정희는 입술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의 손끝이 떨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구한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떨림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정희의 눈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이 사진이 제 짐 속에 있었어요. 정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그날 고아원에서 잃어버린 그 사진이 이 아이 손에 있었다는 거야? 주변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복도 위의 발자국, 기계음 모든 게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정희의 시야에는 오직 민서의 얼굴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가까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민서 씨, 부모님 찾은 적은 없어요? 민서는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무 기록도 없대요. 태어난 병원도 없고 서류도 다 폐기됐다더라고요. 정희는 숨을 내쉴 틈도 없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민서가 이어 말했습니다. 가끔은 그냥 상상해요. 나도 어쩌면 누군가의 딸이었겠지 하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애써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서 씨, 네. 그 사진 혹시 나중에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 미소가 마치 딸이 어머니에게 건네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밑에 25년 전 경찰서 접수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그 안에 적힌 이름은 선명했습니다. 윤아영. 그녀는 종이를 꺼내들고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하영아, 혹시 내가... 말끝이 떨리며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바닥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마치 오래전 그날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비가 내린 다음 날 아침, 윤정희는 차가운 바람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리맡 탁자 위에는 전날 꺼내놓았던 경찰서 신고서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은 아무리 봐도 민서와 닮아 있었습니다. 콧날의 곡선, 인매의 모양, 그리고 그 눈빛까지도. 심장은 여전히 어지럽게 뛰었고 손끝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다가 결국 작은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확인해야 해요. 더는 피할 수 없어요.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버스를 타고 민서가 일한다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심 풍경이 잿빛으로 번졌습니다. 은행잎이 거의 다 떨어진 가로수 아래로 노인들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문에 손바닥을 대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나한테 뭐라고 할까? 가슴이 조여들었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 한기가 흘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느껴본 적 없는 긴장감이 그녀의 몸을 덮었습니다. 요양병원 입구의 유리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민서는 병동 복도 끝에서 환자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환자에게 건네는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서 씨. 민서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주님, 아니, 윤정희 어머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남편 발인 후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요. 고마워서 찾아왔어요.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병실 복도 끝 직원용 대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전기포트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희는 민서가 내준 따뜻한 물컵을 받으며 손끝을 감쌌습니다.
민서 씨는 이 일 오래 했어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작했어요. 벌써 10년쯤 됐네요. 힘들진 않아요? 힘들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 어르신들이 좋아요. 제가 쓸모 있는 사람 같거든요. 민서의 미소는 맑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미소를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민서의 사물함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시선이 그곳으로 끌렸습니다. 민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바람이 지나가듯 봉투 끝이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무심코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사진 한 장. 그것은 분명 자신이 잃어버린 아이의 첫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구석에는 젖은 손으로 적은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영이 돌날.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혀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 순간 민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사진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서의 시선이 사진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사진 왜 여기 있죠? 정희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그건 내가 잃어버린 내 딸의 사진이에요. 민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경찰 신고서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날짜와 이름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25해 전 내가 딸을 잃었어요. 그날 비가 왔고 병원에 입원비를 못 내서 결국 그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 이름과 생일, 그리고 이 사진까지. 민서는 믿기 힘든 얼굴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저보고 어머님 딸이라고요? 정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럼 왜요? 왜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실 건가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내가 그 선택으로 어떤 상처를 남길지. 정희는 손을 내밀었지만 민서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죠? 난 이미 다 잊었어요. 아니, 잊었다고 믿었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대기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희는 손끝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네요. 민서는 그 말을 듣자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 말 너무 늦었잖아요. 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어요. 왜 지금이에요? 정희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말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병동 복도를 타고 번졌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얘기 그만해요.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남은 건 탁자 위의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희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레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하영아. 그 이름이 입안에서 떨리며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요양병원 대기실을 나온 윤정이는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지도 않았는데 발걸음이 자꾸 비틀거렸습니다. 손에 쥔 사진 한 장이 땀에 젖어 구겨졌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으로 차들이 오가고 신호등이 바뀌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민서의 말만 맴돌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죠? 그 말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스스로도 듣기 어려웠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떠나고 이제 조금 편해지려 했는데 그 애를 다시 만났어요. 내가 버렸던 그 아이를, 내 딸을. 정희는 입을 틀어막으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감정이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해도 이미 그만두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그만두고 나갔어요. 사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의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정희는 무릎 위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또 잃어버렸네요. 그녀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비어있는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서랍을 열자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 남편의 시계,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그 봉투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남긴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언젠가 우리 딸을 다시 만나게 되면 꼭 안아줘. 그 아이는 잘못이 없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희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가 평생 숨겨온 죄를. 밤이 되자 문득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 정희는 흠칫 놀라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실루엣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문을 열자 비에 젖은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민서 씨. 민서는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이미 고여 있었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민서는 손에 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요양병원에 두고 와서요. 어머님이 찾을 것 같아서. 정희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자신이 고아원에 보냈던 날 보육원에 기탁한 영수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위탁자 윤정이라는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정희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제가 어머님 딸 맞아요. 정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영아. 그녀는 그 이름을 불렀지만 민서는 눈을 피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이름 부르지 말아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 그 이름 몰라요. 그냥 민서예요. 정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제발. 그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병들고 돈은 없고 세상은 너무 차가웠어요.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나를 버릴 때 단 한 번이라도 다시 돌아볼 생각은 했어요? 정희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했어요. 매일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내가 너무 비겁했어요. 민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 슬픔, 그리고 아직 사라지지 않은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서 없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미안하다고라도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그만 가볼게요. 그녀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다만 떨리는 손끝으로 바닥만 더듬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탁자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나 봐요. 눈물이 떨어져 유리 액자 위에 번졌습니다. 그 눈물 자국은 마치 오래된 금이 간 듯 퍼져나갔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희는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하영아,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는 아직 너를 놓을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무너졌지만 그 속엔 마지막 남은 희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희망은 작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었습니다. 눈을 감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희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진심은 언젠가 닿을 거야. 그 말에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창밖에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었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새벽빛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윤정이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기밥솥에 보온 불빛만이 깜빡이며 방안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그녀는 한 숟가락의 밥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민서는 연락이 없었고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벽식의 초침이 유일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정희는 찬물 한 컵을 들이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은 흐린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민서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떠날 때의 단단히 담은 입술, 떨리던 어깨, 그 말 없는 눈빛. 그 눈빛이 자꾸만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정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애를 다시 찾아야 해요. 어떤 말이든 이번엔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요양병원은 이미 그녀에게 낯선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정의를 알아보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 씨는 그만둔 지 일주일 됐어요. 혹시 어디로 갔다고 하던가요? 그러게요. 시골 쪽 요양원으로 발령났다고 들었는데 자세히는 몰라요. 정희는 고맙다고 인사한 뒤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가슴 안쪽에 고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남편의 묘가 있는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대리석 위에 남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나 이제 무서워하지 않을게요. 그 애를 찾아가서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아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묘비 위로 바람이 스쳤고 낙엽이 한 장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어렵게 민서의 근무지를 알아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야 하는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들판 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소망요양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머니 속에 쥐어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하영아, 아니 민서야. 이번엔 꼭. 그녀는 그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목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요양원 안은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을 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한 간병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면회 오셨어요? 아니요. 여기 민서 씨 있죠? 이민서. 아, 민서 씨요? 지금 뒤뜰 정자에 있을 거예요. 휴식 시간이라 혼자 앉아 있을 겁니다. 정희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뒤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었고 정자 옆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간호복 위로 가을 햇살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스카프를 쥐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민서 씨. 민서는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정희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와서.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곳까지 어떻게. 그냥 보고 싶었어요. 말도 못하고 보내서 마음이 남아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무릎 위에 스카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어머님 말, 그리고 제 감정도요. 정희는 가만히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민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미웠어요. 왜 나를 버렸을까? 왜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궁금해졌어요. 그날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영아. 민서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이름 아직은 어색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지도 모르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잎이 한 장 떨어져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그 잎을 집어들고 민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세상이 너무 두렵고 내가 너무 작았어요. 하지만 너를 잊은 적은 없어요. 하루도. 민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손안의 감잎이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 말 진심이라는 거.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눌러둔 돌덩이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서 씨. 이렇게 내 얘기를 들어줘서.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야 할 때 같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다 말해줄게요. 숨기지 않고. 햇살이 정자 지붕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렸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정희는 오래된 슬픔 대신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머니가 되는 것 같아요. 민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요. 이제야 진짜 딸이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서로의 마음이 닿은 채로. 멀리서 바람이 불었고 감잎이 다시 한 장 떨어졌습니다. 그 잎은 두 사람의 손등 위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상처가 아주 조금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천천히 들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요양원 정자 옆에서 나란히 앉은 윤정이와 민서는 오랜 시간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숨소리와 바람에 실린 감잎 냄새만이 두 사람 사이를 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 한쪽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단단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 씨 아니 하영아. 민서는 잠시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경계와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야기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너를 고아원에 맡기던 날, 아빠는 이미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비가 많이 왔죠. 나는 아기였던 너를 품에 안고 그 작은 보육원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가면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들어갔어요. 그땐 살기 위해 그랬어요. 하지만 살아보니 그게 죽는 일보다 더 힘들더군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말없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후로 아빠는 널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입양 서류가 처리됐다고 했죠. 그때부터 아빠는 하루도 웃질 않았어요. 정희는 손끝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아빠가 마지막에 그런 말을 남겼어요. 정희야, 우리 딸 만나면 꼭 안아줘. 그 아이는 잘못이 없어. 그 말이 매일 내 귀에 맴돌아요. 민서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을 남기셨군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왔어요.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밉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슬퍼요. 내가 잃어버린 시간보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시간이 더 길었다는 게 느껴져서.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럼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민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감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도망치지 않겠어요. 어머니를 그리고 나 자신을. 정희의 눈이 다시 젖었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해요. 고마워요. 민서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세월이 남긴 주름이 깊었습니다. 그때 요양원 쪽에서 한 여직원이 뛰어왔습니다. 민서 씨, 큰일 났어요. 302호 어르신이 쓰러졌어요. 민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금방 다녀올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와요. 조심해서. 민서는 급히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정자에 홀로 남았습니다. 노을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남은 감잎을 바라보다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사랑은 미안함으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나는 거라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한참 뒤 민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했습니다. 다행히 어르신은 안정됐어요.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민서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은색 펜던트였습니다. 이거요. 어머니가 그날 잃어버린 거 맞죠? 정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맞아요. 그걸 아직 가지고 있었네요. 민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돌려드릴게요. 이제 제게도 새로운 게 필요하니까요. 정희는 그 펜던트를 받아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달 모양 안의 점 하나가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펜던트를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고마워요, 하영아.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 이제 괜찮아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정희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레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우리 이만 울지 말아요. 밤이 깊었습니다. 요양원 마당엔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번지고
감잎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정희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너를 다시 만났구나.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 달빛은 마치 펜던트 속 점처럼 작고 밝게 빛났습니다. 그 아래에서 어머니와 딸은 서로의 상처를 마주한 채 처음으로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이른 봄 아침, 윤정이는 요양원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풀잎 위에 맺혀 반짝였고 공기에는 흙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새로 심은 감나무가 어린 가지를 내밀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표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봄이에요. 이제 하영이랑 아니, 민서랑 여기서 함께 지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오랜 세월 눌러왔던 평화가 배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였습니다. 오늘은 간호복이 아닌 연한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한층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꽃이 참 예쁘네요. 정희는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고른 거잖니. 내가 좋아하던 향이야. 민서는 살짝 웃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도 오늘은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들 봄 기다리셨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서야, 너 요즘은 괜찮니?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요. 매일 힘들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행복해요. 환자분들이 웃어주면 어릴 적에 제가 웃을 수 없었던 날들이 덜 미안해져요.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싶네요. 민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죠.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야 내가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은 죄책감 속에 살았는데 이젠 마음 한켠이 조금은 편해요. 너랑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게 떨렸습니다. 민서는 손을 내밀어 정희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손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요양원 마당에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쪽 정자에서는 봉사 학생들이 종이약을 접고 있었고 햇살은 느릿하게 그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민서가 입가를 살짝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묘 옆에 나무 심으셨죠? 응. 작년 봄에 심었어. 감나무야. 아버지가 감 좋아하셨죠? 그랬지. 달지도 떨지도 않은 그 맛이 좋다며 늘 웃으셨거든. 민서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올해 첫 감은 어머니가 따서 져주세요. 정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그땐 내 손에 따뜻한 감 하나 꼭 쥐어줄게. 두 사람의 웃음이 잔잔히 흩어졌습니다. 그때 어린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원 간병사의 딸이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손을 흔들자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릴 때 내 모습이 꼭 저랬어요. 볼살 통통하고 웃을 때마다 눈이 반달 같았죠. 민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기억 속에 제가 이제라도 살아있네요. 정희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마음 깊은 곳에서 따스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으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이던 하늘이 서서히 맑게 열리고 흰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우리 딸이 곁에 있어요. 그 말이 바람에 실려 감나무 가지를 스쳤습니다. 민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 나무 아래서 사진 하나 찍어요.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가 휴대폰을 들어 둘이 나란히 섰습니다. 셔터 소리와 함께 화면 속 두 사람의 얼굴이 따뜻하게 겹쳐졌습니다. 사진 속의 정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서는 그 곁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건 지난 세월의 눈물이 아니라 남은 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 같았습니다. 햇살이 감나무 잎 사이로 부서지며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민서의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린 이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하니까요.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요양원 벽시계가 오전 9시를 알리고 어르신들의 아침 식사가 시작되는 시간. 정희와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란히 걸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부드러운 그림자를 그들의 발 아래에 드리웠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이구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구나.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웃어도 돼. 정희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봄 햇살처럼 따뜻했고 그날 그녀의 마음속 오래된 상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늘 위엔 새들이 천천히 날아올랐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고 그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걸음은 새로운 시간 속으로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